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계시더라고요. 차에 따뜻한 외투 하나 꼭 챙겨 다니시고 따뜻한 물, 비타민 많이 드시면서 활동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크호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주 옛날 오래된 경마 경기에서 전혀 우승 후보가 아니었던 무명의 검은색 말이 갑자기 우승을 해 주변 사람들이 저 검은 말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의 이름을 다크호스라 칭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떤 대회나 큰 이벤트에서 갑자기 큰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을 일컬어 다크호스라 칭했다고 합니다. 저도 부동산 유튜브계의 다크호스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미국 부동산 주택 구입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절차는 9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및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간의 거리, 주변의 상권이나 주변 마켓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인컴과 다운 페이먼트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따라 주택 구입 가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중에 집을 팔 경우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간혹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호하는 매물이나 지역을 미리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분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꼭 선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구입하시는 바이어는 절대 커미션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바이어도 커미션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혹 바이어분들이 오픈하우스에 가셔서 리스팅 에이전트와 직접 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이전트는 셀러에게 양쪽 커미션을 다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쪽에 조금 더 치우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전트를 직접 선정하셔서 바이어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어는 커미션을 내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 융자 승인 과정입니다. 이것을 Pre-Qualified Loan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은 융자 받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이 과정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가 계약서, 오퍼를 만들고도 집을 구입할 수 없거나 운 좋게 에스크로가 오픈되어도 나중에 캔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손님이 융자가 50만 불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하신 것만 믿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30만 불밖에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손님의 주택 구입을 취소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사전 융자 승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신청만 하면 Pre-Qualified Letter라는 것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손쉽게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도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집을 많이 보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집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많은 바이어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캔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셨다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 법적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것은 에스크로가 오픈되는 시점부터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10개 썼다고 해서 걱정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 손님 중 어떤 분은 20개 이상 계약서를 써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시더니 나중에는 먼저 이곳 저곳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퍼, 즉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 두려워하실 것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크로라는 법적 절차가 있고 이것만 담당하는 에스크로 컴퍼니가 존재합니다. 셀러와 바이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에스크로 회사에 부동산 서류와 돈을 보내고 관리, 운영하는 과정을 흔히 에스크로를 오픈한다고 얘기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드디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또 캔슬하실 때도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바이어가 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입 가격의 3% 정도를 에스크로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계약금을 이니셜 디파짓 또는 부동산 용어로 EMD, Earnest Money Deposit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이어가 손쉽게 캔슬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홈 인스펙션 과정입니다. 바이어가 육안으로 본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전문가를 고용해서 바이어가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샅샅이 낱낱이 체크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집 외관이나 플로어 플랜, 인테리어가 좋아도 지붕에 물이 샜다던가 벽면에 균열이 심하게 있다던가 플러밍, 즉 배관이나 전기 설비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처음 집을 보았을 때 흠 잡을 것 없었던 집이 나중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보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 에스크로를 캔슬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꼭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바로 인스펙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에스크로를 캔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지체했다가 캔슬할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또 이 과정은 바로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어프레이절, 감정 절차입니다. 감정이란 은행에서 융자를 승인해 줄 때 과연 이 집이 적합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려는 집이 50만 불이었을 경우 은행 감정 결과 48만 불로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은행에서는 나머지 2만 불은 융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5만 불 이상 차이가 나는 집들도 있는 걸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어프레이절 밸류가 안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모두 머리가 아파오게 되죠. 꼭 그 집을 사고 싶다면 셀러가 집값을 깎아주거나 또는 바이어가 부족한 부분을 더 현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감정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에스크로를 캔슬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Approve for Loan, 융자 승인 완료 과정입니다. 위의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은행에서는 융자를 승인해 주겠다는 서류를 에스크로로 보내게 되는데요. 약 100페이지 넘는 서류에 사인하시게 됩니다. 엄청 많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쁘게 사인하십니다. 융자를 승인받는 단계가 집을 구입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모든 바이어의 서류나 크레딧 점수를 다시 확인합니다. 간혹 에스크로 기간 중에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게 되거나 은행 거래 내역에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고 할 경우 또는 내가 받는 인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융자 승인이 완전히
캔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모든 은행 관련 서류나 크레딧을 에이전트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돈 내가 은행에 넣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911 사태 이후 은행에 예상되지 않는 돈이 입금되면 3개월간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황당한 경우를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6번째부터 8번째 과정은 주택 구입에 있어 제가 따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 과정이 주택 구입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Funding and Close of Escrow 절차입니다. 은행에서 승인된 금액과 바이어가 넣으려고 하는 금액이 에스크로로 보내지게 되며 이 모든 금액에서 셀러가 내야 할 세금, 셀러가 가지고 있던 융자 등 여러 가지 채무를 뺀 나머지가 셀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전까지 셀러는 단 1불도 받지 못합니다. 모든 돈은 에스크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사기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수없이 매매를 해봤지만 단 한 건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주택 구입이 완료되며 바이어분은 기다리시던 주택 열쇠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때가 가장 보람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클로징 패키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펀딩이 되고 남은 잔여 금액을 바이어에게 돌려드릴 수표가 있습니다. 에스크로 책은 6개월 안에 넣지 않으시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 보험 증서, 홈 워런티 인슈런스가 들어 있습니다. 셀러가 집을 팔고 1년간 그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구입해주는 보험입니다. 1년 안에 구입한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보험으로 집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클로징 패키지를 열어보지 않아 수표를 입금하지 못하시거나 집 수리에 애를 먹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의 과정들을 잘 거치면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드림하우스를 갖게 되시는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주택 구입을 하시고도 어떻게 구매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에이전트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되는 절차와 중요한 사항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집을 구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해 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주택 구입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 하시는 분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부탁드리면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말 필요한 돈과 세이빙에 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